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민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지난번에 시리즈물로 런칭한 그런 PT 면접 주제라든지 최신 시사, 상식, 이슈 코너 두 번째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정부의 정책 중에서 최근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뉴딜 정책 중에서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기업들 물론 연관이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을 좀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이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보통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표과제라고 하죠. 이 대표과제를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PT 면접이나 아니면 그린 뉴딜 정책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린 뉴딜 정책이 무엇이고 정책을 가지고서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물어볼지 이 부분도 끝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한국판 뉴딜 정책은 그럼 무엇이고 이게 어디에서 유래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요, 1930년대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그 대통령 재임 시에 대공황기를 미국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뉴딜 정책이다. 이 뉴딜 정책의 그 단어의 어원이 이쪽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판 뉴딜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뉴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뉴가 있고요.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딜, 이 내용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뉴딜, 두 번째는 그린 뉴딜, 세 번째는 안전망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은 2025년까지 총 114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굉장히 큰 장기 프로젝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일자리 190만 개 이상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린 뉴딜 정책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린 뉴딜 정책의 가장 핵심은 뭐냐?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제로화시키는 그런 변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게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이다. 즉 탄소 제로, 이걸 목표로 하는 게 그린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소가 제로가 되게 되면 당연히 환경이라든지 생태계 자체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녹색 산업의 기반을 다져서 성장을 하기 위한 기틀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2025년까지 총 1230만 톤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저감을 하겠다. 이는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전체 20% 이상을 감축을 하는 매우 큰 규모의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 정책에는 총 5가지 그 대표 과제가 있는데 그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린 스마트 스쿨, 두 번째 스마트 그린 산단, 세 번째 그린 리모델링, 네 번째 그린 에너지, 다섯 번째 친환경 모빌리티, 이렇게 5가지 대표 과제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고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 이쪽 화면 상단을 보시게 되면 환경부랑 산업부가 만들어낸 골자가 있습니다. 그린 뉴딜 3대 분야 중에서 총 8개의 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부나 환경부 홈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이 해당 내용도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3대 분야가 무엇인지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도시나 아니면 생활 환경 부분에 있어서 녹색으로의 변화를 추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 건물을 대상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하겠다. 이게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 25개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고를 해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입니다. 이 내용에는 그린 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현행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분야를 기존보다 3배까지 만들어내겠다. 이를 2025년까지 완성을 하겠다라는 목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 이 수소산업 같은 경우에는 울산, 전주, 완주, 그리고 안산 이 3개 도시에 2025년까지 총 6개의 수소 시범 도시를 조성을 하고 수소차 20만 대 보급, 수소 충전소 450개소를 짓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그 다음에 클린 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R&D 과제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그린 산단에는 2025년까지 총 10개의 산업단지에 ICT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자립형 산단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생태 공장에는 100개소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클린 팩토리도 1750개소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해서 그린 스타트업 같은 경우를 많이 또 육성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그린 산업으로 변모를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대표적인 내용들 위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지금 살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PT 면접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린 뉴딜 정책을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린 뉴딜 정책에서 우리 기관의 역할,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 이걸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아니면 PT 면접 주제로 내놓을 수 있고요.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든지 클린 팩토리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의 그런 핵심 키워드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하던지 아니면 이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키워드들이 주어지고 여기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으로 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작성을 해봐라, 아니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그린 정책과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을 비교를 해서 실제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PT 면접 주제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다 라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당 내용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그 다음에 산업부 홈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해당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원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쪽 홈페이지를 가셔서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들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면 추석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고향을 가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인사는 이걸로 대신하고요. 저는 다음번 또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